안녕하십니까. 미국 변호사로 가는 길, 그 미국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미국 변호사가 돼서 뭘 할 것인지, 그럼 미국 변호사의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미국 변호사가 정말 쉬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한다고 하면 좀 지루하게 미국 변호사란 뭔지 또 미국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만 여러분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저는 요번에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미국 변호사가 된 것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가끔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꿈을 꾸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꿈에 자신의 과거가 나타나는 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인생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제가 미국 변호사가 됐다는 게 지금도 가끔 믿겨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16년째 KTK 아카데미, 길게는 풀네임은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KTK 아카데미 치면 나오는데, 그걸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 또 미국 변호사 되는 과정 뭐 이런 거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특강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제가 보답하려고 지금 이렇게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보실래요? 미국 변호사 하실래요? 쉽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무슨 미국 변호사야.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드시죠? 저도 영어 못해요. 그렇죠? 제가 미국 변호사 이미 됐기 때문에 영어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겸손한 줄 알아. 그렇죠? 겸손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읽고 하는 거는 제가 잘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미국 변호사 합격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법고시, 저희 때는 사법고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노무사 시험, 심지어 서울디지털대학교 기말고사, 그렇죠? 물론 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또는 자격증 모든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은 스피킹이 있습니까? 또한 리스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리딩과 그 다음 뭐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 다음 라이팅이잖아요. 모든 자격증 시험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해요?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유지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직장생활 유지하면서 노무사 시험 보고, 직장을 유지하면서 변리사 시험 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떤 분은 됐겠지만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전업으로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변호사 시험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되실래요? 미국 변호사 시험 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영어 못해요. 영어라는 게 뭐예요? 영어라는 게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피킹, 말하고 듣는 걸 못하지 읽고 쓰는 거는 하잖아요. 저는 영작도 못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는 읽을 줄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미국 변호사 시험은 스피킹도 없어요. 리스닝도 없어요. 더더욱 라이팅도 이제 없어져요. 거의.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스피킹과 리스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읽을 수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KTK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16년째.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이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 순간, 스피킹과 리스닝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못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거야. 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기 때문에. 라이팅은요, 문제 은행식처럼 에세이는 나옵니다. 그래서 룰만 암기하면 충분히 쓸 수 있고 2026년 7월부터 시행하는 Next Gen UB라고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달라요. 2026년 7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메릴랜드 주를 시작으로 해서 Next Gen이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나 뉴욕, 그렇죠? 일리노이 이거는 2028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Next Gen UB 현 시험제들을 레거시 UB라고 합니다. Next Gen UB하고 비교해서 Next Gen UB는 더더욱입니다. 에세이 파트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써라, 세 문장으로 써라 이런 시험이에요. 근데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써라, 세 문장으로 써라는 그거는 다 지금 예시에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룰을 어느 정도만 암기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 못 쓰세요? 두 문장 못 쓰세요? 세 문장 못 쓰세요? 그거 예시에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돼,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 육지선다. 육지선다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육지선다는 6문제 중에 2문제를 골라라. 맞는 거 2문제를 골라라요. 저희 때 사법고시 팔지선다였습니다. 팔지선다인데 맞는 것을 고르셔야. 맞는 것을 고르셔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가 맞는지, 두 개가 맞는지, 세 개가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를 고르셔요. 근데 육지선다에서 하나는 골랐는데 하나는 틀렸어. 그럼 우리는 빵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점을 줍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 또는 육지선다가 나오고 에세이 파트가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써라, 세 문장으로 써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해서 읽고 발췌해서 서론본론 결론으로만 발췌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에세이 파트도 없어지고 리딩 읽고 빨리 읽고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법대. 근데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집안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의외로 93학번입니다. 의외로. 근데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진짜 93이야? 라고 하는 혹시 87 아니야? 뭐 83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이제 카메라 마사지가 좀 됐으니까 훨씬 더 좀 젊어 보이지 않을까? 또 한 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소수지만 젊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하간 제가 93학번인데 이제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고 27일 날 과외에서 번 돈 34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무작정 미국 길에 오릅니다. 비행기도 처음 탔습니다. 가문에 1호로. 제가 비행기를 본 거 딱 두 가지예요. 여의도, 그때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거든요. 광장에, 원래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가 6.25 때 그 비행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이 조성되면서 그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아니면 실제 6.25 때 쓰이는 비행기를 그 전투기를 갖다 놓은 거. 그 비행기를 제가 본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본 게 또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작을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딱 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청운의 꿈을 품고 제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뭐 JD가 뭔지, JD는 주리스 닥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로스쿨 네이티브 애들이 가는 3년제를 JD라 하고, LLM은 일반적으로 법학사가 있는 사람들이 저같이, 제가 LLM 나왔거든요. 가는 석사 과정입니다. 원래는 JD를 나오고 스페셜 LLM을 가는데,
for foreign lawyer를 위해서 외국인 로이어나 아니면 외국에서 학사를, 법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너럴 LLM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너럴 LLM은 돈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겐 또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이제 LLM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진짜 갈 때는 그냥 딱 하나, 그냥 미국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애들 기준으로 네이티브들이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년 마치고 5월 중순에 졸업을 합니다. 5월 중순에 졸업을 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 그다음에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 아예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화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5월 중순에 졸업하면 2달 반 공부하고 7월 달에 시험 보고 8, 90%가 붙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JD 나온 네이티브 퍼스트 테이커, 처음 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주마다 또 합격률이 달라요. 심지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95%의 합격률입니다. 주마다 다르니까. 물론 제일 많이 보는 주는 당연히 시장이 큰,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 또 한 가지 잡이 많은, 기회가 많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뉴욕과 캘리포니아 때문에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제일 많이 본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50개 주 나라가 그냥 하나의 나라로, 야, 우리 그냥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도 주권이 있지만 주도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 뉴욕, 변호사님 뉴욕주 변호사 하면, 뉴욕주 최고인데요? 우린 뉴욕은 알지. 그렇죠. 그럼 캘리포니아는 최고입니까? 아니면 저기 노스다코타, 위에 있는 노스다코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뉴멕시코. 그렇죠. 거기는 49번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주에서 살고 싶다. 내 고향은 인디애나주야. 인디애나주는 인디안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디애나주야. 그럼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나는 시애틀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워싱턴 주에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로비스트가 되고 싶어.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싶어. 그럼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어느 주의 자격증이 더 좋고 어느 주의 자격증이 더 나쁘고 이건 절대 아니다. 내가 어느 주에서 프랙티스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주에서 살면서 내가 변호사업을 내가 이어갈 것인가, 이거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저는 미국에 갈 때는 전혀 JD가 뭔지 LLM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어요. 나이 30에. 제가 학점이 2.76이에요. 그 4.5 만점이 2.76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10년 만에 졸업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부터 학생운동을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다가 국어 선생님이 쉽게 타오르는 물이 쉽게 꺼진다는 그 롤링페이퍼에 쓰셨던 말.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부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5년 동안 그 학생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좀 학생활동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또 좀 본보기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게, 내 고등학교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나도 남들 다 가는 대학 한번 가서, 쉽게 타오르는 물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10개월 동안 딱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갔죠. 법학과를 갔죠. 근데 IMF도, 그리고 학생운동도 하고 IMF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학을 군대까지 해서 한 6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딱 되는데 학점도 4.5 만점이 2.76이야. 그거를 미국 갈 때 4.0 만점으로 하면 2.54입니다. 그럼 어디 취직을 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배용호 미국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2달 반만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여기 뇌리에 딱 꽂혀가지고 제가 무작정 34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감회 1호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래가지고 돈도 이제 떨어지지. 그래서 17불 때부터 제가 리커스타 스타커 생활을 하고 16시간씩 일하면서. 그 다음에 다행히 목사님의, 제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전 불교용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의 도움으로
여하간 운전 강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택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LSAT라는 JD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LSAT, 로스쿨 어드미션 테스트, 우리 리트하고 똑같은 건데 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때서야 알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아니 우리 리트도 힘들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읽고 논리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 영어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5개의 JD를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택시를 집에서 새벽 4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트온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됐나요? MSN 있어요. MS 한메일 MSN으로 제 후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형 뭐해? 뭐하긴 임마 택시 기다리고 있다. 형 어차피 형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되잖아.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미국 변호사 따서 정치하려고 그랬거든요. 여하간 지금은 뭐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 LLM이라는 곳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LLM을 간 겁니다. 그래? 그럼 뭐만 준비하면 돼? 형 토플만 보면 돼. 오케이 알았어. 너 정말이지? 형 저도 제가 인디아나 블루밍턴 나왔거든요. 인디아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LLM 왔어. 형 진짜 그렇게 하면 돼. LLM 오면 단 50개 다 보는 게 아니라 뉴욕하고 그때 당시에 뉴욕하고 캘리포니아하고 DC하고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야. 뉴욕주 변호사만 따면 되지. 뉴요커에 대한 어떤 환상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3년 반 열심히 일하고 그거 LLM이란 거를 그 후배를 통해서 알았는데 앞불사. 2006년 4월 달에 우리 토플이 PBT가 있습니다.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CBT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야. 근데 2006년 4월 달에 IBT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 IBT는 뭐냐면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 때린 게 뭐냐면요. 우리가 PBT는 스피킹은 없잖아요. CBT도 스피킹 없습니다. 그 IBT가 스피킹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45분 만에 또는 1분 30초 만에 예를 들어서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좋은 거를, 이유를 얘기해라. 45초 만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I like soccer, my favorite player is 정환한, 하니까 45초 딱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요. 제가 봤는데 54점이 나왔어요. 54점이. 이거 못 가거든요. 이게 IBT가 120점이 만점인데 이게 80점이 우리 PBT로 5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LLM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4점인가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영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거의 한국 사람하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저 운전 강사 하는 거에는 네이티브입니다. 운전 강사에 영어 쓸 게 뭐 있어요? Go straight, 그렇지? Make a right turn, make a left turn. 그죠? lean forward는 이렇게 와가지고 look left, look right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거의 네이티브죠,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사람하고 만나고 한국 은행 가고 한국 식당 가고 물론 한국 식당에서 저는 먹진 않아요. 그냥 투고만 해가지고 왜냐면 팁을 줘야 되니까 제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이게 영어가 3년 반 살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거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리에 빠진 거예요. 5월달까지 이거 지원 한 6월달까지는 해야 되니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었는데 어느 고해커스 너 아시잖아요. 고해커스.com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유 게시판에 멕시코 시티 가서 CBT 보고 싶은 이거를 딱 써 있는 거예요. CBT는 그때 스피킹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IBT로 이제 전격적으로 바뀐 거야. 2006년 4월에. 근데 CBT가 왜 멕시코에 있냐면 아직 멕시코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쓴 분하고 같이 손잡고 멕시코 시티로 날아갔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잖아요. CBT 보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후기를 올립니다. 족보 후기를.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해다 또 CD를 구울 수 있게 음성으로 다 녹음해놔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다 CD를 구워서 제가 그때 택시를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녹음한 거 다 CD로 구워가지고 CD를 딱 들으면서 택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CD를 듣고 공부한 다음에 날아가서 했는데 후기를 냅다 타버린 거예요. 리스닝도 후기를 타고 그 다음에 리딩도 후기를 타고. 문법은 저희가 또 문법은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 CBT는 레인지가 나와요. 라이딩을 빼고. 라이딩이 빵점 맞아도 될 정도로. 빵점은 안 주잖아요. 어차피 끄적끄적 하면 반점은 주거든요. 여하간. 그래가지고 멕시코 시티 가서 CBT로 토플 보고 그 점수 가지고 LLM 지원해서 5개 다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 후배도 있고 우리 선배도 있고 그리고 등록금도 싼 그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미턴을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4번 만에. 4번 만이니까 여러분 뭐 4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80불 들었어요. 저 합격하는데. 180불은 어때요? 중고책 사가지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서 그 행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진짜 LM 1년인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 왜? 네이티브하고 우리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이티브는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그럼 우리는 안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야. 걔네들도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강인한 의지와 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떨어지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 디립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꽂아주면 다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만큼 정신력이 강해요. 그다음에 의지도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4번 만에 딱 붙고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제 학교 앞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하루에 용돈이 5불이었어요. 5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1불 92전. 그래서 텍스까지 해서 2불 12전이었거든요. 12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갑니다. 그러면 good morning 그러면 hi 그러면 뭐 시킬래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please. 그러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딱 주면 그다음에 have a good day 그리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 그러니까 하루에 딱 영어 3마디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주구장창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죠. 그렇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똑같은 시간에 가니까 날 딱 보자. I know you 그러더니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딱 받아서 have a nice day 이것뿐이 안 해. 그러니까 2마디가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꼭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애틀랜타에서 좀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인디애나까지 한 8시간에서 10시간 달려가가지고 제가 야, 나 붙었다. I passed the bar exam.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더니 I'm surprised도 아니야. I'm shocked. 당연하죠. 왜? 말도 못해. 잘 듣지도 못해. 그런 놈이 자기들도 떨어지는 뉴욕주 변호사에 합격을 하고 왔으니 I'm surprised도 아니라 I'm shock이죠. 그러더니 너무 기쁘다고 나를 얼싸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남자. 그죠? 여하간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얘기를 이렇게 초반에 했던 건 뭐냐면 미국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한국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 변호사 시험에 붙었어. 그렇죠? 그래 한국 변호사가 됐어. 그걸로 내가 송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 여러 방면에서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송무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따게 되면 송무는 당연히 못합니다. 우리는 재판관 할 것도 없고 송무할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뉴욕주에서는 송무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면 직장인이 왜 이거를 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비하교 과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비하교 과정이 100%가 다 직장이고 98%는 비법학사예요. 법학사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2%뿐이 안 돼. 그 비법학사 분들이 이 미국 변호사의 라이센스가 애드가 돼서 신호조 효과가 있느냐?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미국 변호사가 되는 거는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스피킹과 리스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입니다.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라이팅도 문제예능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기본 6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6법 전서라고 하잖아. 미국은 이렇게 기본 7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당락의 8, 90% 차지하는 거예요. 기본법이. 그 다음에 에세이 2과목, 에이전시 앤 파트너십,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한 권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법 답니다. 토치가 불법행위니까. 자, 보세요. 요것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몇 페이지냐? 이게 6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67페이지면 민법 끝이야. 그럼 이거 반이잖아요. 요 뒤에 있는 거는요. 그래도 영어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원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게 이 한글본입니다. 왜냐면 영어로 공부하면요.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면 까먹어요. 우리가 가장 활자에 익숙한 거는 한글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가. 왜냐면 가독성이 한글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따라서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읽으면 훨씬 더 어떻게 돼? 머릿속에 많이 와닿겠죠. 그리고 해석이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어떻게 직역해 놓은 거니까 한글본으로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민법이 67페이지입니다. 크리미널로 우리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요만하잖아요. 그거 미국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는 37쪽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과 행 사이가 너무 널널하죠? 이거 줄여서 전공서적으로 만들면요. 이 67페이지가요.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시험이에요. 미국 변호사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애들이 5월 중순에 졸업하고 2달 반 남짓 공부해서 8, 90% 붙는 시험이다. 퍼스트 테이커 JD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주마다 다르지만 일리노이는 95%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시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고 해서 미국 변호사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제 얘기를 통해서 제 삶으로 증명해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180불 중고차 사가지고 그냥 혼자 공부해서 비록 4번 2년입니다. 4년 아니야. 4번 만에 합격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변호사로 가는 길이야. 여기 김기태 교수, 네, 저기 서울도 디지털대학교 또 미국 계약법위의 또 교수니까, 교수라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낯설죠. 저도 항상. 미국 변호사, 그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꼴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스피킹 히어링 없어. 라이팅도 이제 없어. 한 문장을 쓰시오, 2문장으로 쓰시오, 3문장으로 쓰시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특강을 듣시는 분은 어차피 빨라야 2028년 2월부터 시험을 보세요. 그건 넥스제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시험 제도인 레거시 UB보다 3시간이 쭉 줄어. 지금 현재는 화수로 하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면 그럼 12시간이잖아. 2028년 2월, 물론 2026년 7월부터 각 주마다 지금 넥스젠 UB로 바뀐 시험 제도로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있어 보이는 시험, DC, 그죠? 그 다음에 뉴욕, 이런 거는 2028년 2월부터 넥스젠으로 바뀌니까 여하간 3시간이 줄어서 9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해. 왜? 수려한 문장을 우리는 못 쓰니까.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쓰시오, 2문장으로 쓰시오, 3문장으로 쓰시오는 우리도 쓸 수 있어. 길게 못 쓰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방송을 보는, 이 특강을 보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직장인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인들이 왜 미국 변호사를 따야 되는지, 왜 미국 변호사를 따면 어떠한 커리어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의 커리어 차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 변호사, 지금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 내가 개과천선하겠다. 미국 변호사로서 인생의 2막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야. 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너, 대표의 마인드로서 봐라. 나를 뽑아주겠느냐. 안 그러면 하버드 나온 사람을 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주는 이유는 뭐야?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애드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뽑아준다라는 얘기야. 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다 하버드나 예일 나온 그 회사나 로펌이 하버드나 예일 나온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있어 보이는 자격증이 아닌가, 미국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게 명함이 되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알아들으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왜?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라이센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김기태 과장님보다 그 밑에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 그러면 다 김기태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법대에 가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판검사 가려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변호사 되려고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럼 직장인한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 자, 업무 범위 확장. 잠깐만요. 업무 범위의 확장 가자.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업무 범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자, 영업 기회. 그렇죠? 해외 거래 시 계약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이해해서 법무팀 피드백을 수동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초기 검토와 핵심 쟁점 정리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왜냐면 미국 법은 판례법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룰만 알면 그 판례를 읽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합격할 정도에 되면요, 이게 판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선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지금 어때? 재미나 있잖아요. 챗 GPT 있잖아. 그렇죠? 요즘 클로드인가? 그거 죽이더만요. 그런 걸 통해서 집어넣어. 그리고 법적 쟁점이 뭐냐고 해.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초임 변호사들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대요. 왜? 초임 변호사가 할 일을 제미나이든 챗GPT든 클로드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커리어에 플러스 미국 변호사가 장착이 돼서 그거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해?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초임 변호사들은 잘 못해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중거법이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중거법이 영국법이나 미국법이에요. 분쟁 해결, 책임 제한 조항 등이 실무적인 의무를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 및 해외 벤더 계약 시,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법을 아니까, 중거법을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리스닝이나 스피킹이나만 못하지 리딩을 할 수 있잖아. 이 변호사도요, 다 송무 나가지 않습니다. 송무에 나가는 변호사 따로 있고, 미국 변호사는 그 다음에 뭐 따로 있어?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사건의 쟁점을 뽑아내고 클라이언트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소송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는 변호사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야? 기술 전문성의 계약 및 라이센스 구조 해석 능력을 더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협력이 권리 기속 협상에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즘 미국 변호사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든요. 플랜트 계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기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건설, 토목공학과 나오신 분, 건축공학과 나오신 분이 미국 변호사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한국 변호사, 그러니까는 요즘 건설사들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국내에선 수익이 많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외 수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계약을,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떤 변호사 자격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거기 분쟁이 발생할 시에 뉴욕주 법원에서 한다.
아니면 뭐 아비트레이션 중재로 끝낸다. 이런 거 다 중국법이 뭐야? 영국법인데 미국법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무에 관련성이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직 및 경력 이동의 확장성. 아니, 내가 이직을 하려고 그래. 근데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직하려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보고. 저거 쓰임이 많겠는데? 라이센스 없는 사람하고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딱 있어. 근데 똑같아, 경력은. 근데 A는 라이센스가,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고 B는 라이센스가 없어. 그러면 누굴 뽑겠어요, 대표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 뽑겠죠. 왜냐면 쓰임이 많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쓰임이 많고. 이해되시죠? 요즘 AI 시대에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커리어 피벗.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도 구매팀에 있다가 또 법무팀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저희 회계사, AICPA 회계사이신 분은 미국 변호사 한 번에 돼가지고 어디 돼? 법무팀의 팀장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글로벌 경쟁력.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희소성. 주위에 한국 변호사는 있지만 미국 변호사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 수 있다. 사내평가 우위 및 기회 확대.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대기업들 임원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이 비하기 과정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하기 과정을 통해서 미국 변호사를 많이 취득하시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소개할 미국 변호사가 되는 길은, 미국 변호사는 JD를 갈 수도 있고 3년제 정시 로스쿨, 그 다음에 1년짜리 LLM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두월 디그리 가지고 공동학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비하기 과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니까. 비즈니스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한테 저비용, 그 다음에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어떻게 돼? 저비용 고효율이야만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직장인은 학위도 중요하지만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비용 고효율인 넌디그리 과정, 비학위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으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학생? 저는 만약에 대학생들이 이 미국 변호사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걸 알면 저는 재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들은요, 3년 안에 미국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LLM, 제가 나눈 LLM 석사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문과야.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를 다니면서 중앙대를 다닐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두 개의 학위를, 복수학위를 함께 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위를 따려면 한 곳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문과를 다니면서 법박사를 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독학사입니다. 그래서 독학사는 1년에 1, 2, 3, 4단계로 해서 60점 이상만 되면 독학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독학사로 법학사를 따고 1학년 때 학점만 33학점을 이수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 독학사를 통해서 법학사를 따고 독학사는 50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워싱턴 DC바에서. 그 다음에 33학점은 1학년 때 따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교육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년간 방학 때만 비학위 과정을 하거든요. 왜? 미국 로스쿨이 방학일 때. 그래서 26학점을 따면 3학년 7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시험에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합격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NPR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변호사도 법조 윤리 시험을 꼭 봐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 붙기 전에 법조 윤리 시험을 미리 봐놓으면 되잖아. NPR이.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험 보고 법조윤리 시험은 간단합니다. 150점 만점에 75점 이상만 맞으면 되거든요. 3월, 8월, 11월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거는 괌이나 사이판을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여하간 그거를 미리 따고 3학년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학위도 갖고 싶어. 그러면 비학위 과정을 들을 때 4.3 만점에 2.7 이상만 되면 4학점만 더 추가적으로 들면 LLM 학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3년 안에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과에 상관없이 내가 기계공학과든 뭐 경영학과든 뭐 의대든 상관없이 3년 안에 독학사를 통해서 법학사를 따고 학점은행제든 뭐든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든 해가지고 33학점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비학위 과정으로 미국 정식 로스쿨에서 26학점을 따고 이러면 3학년 7월 달에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지금 요즘 AI 시대에 그 인턴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야? 스펙은 쌓아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스펙 하는데 그 4년 동안 스펙도 쌓고 학점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돈도 엄청 쓰잖아요. 그런데 스펙 중에 지금 4년 안에, 짧게는 3년 안에 과에 상관없이 법학사도 따고 미국 변호사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미국 석사까지 취득한다면 그만한 스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 땄어. 그러면 한국 로스쿨을 가든 그럼 정성적인 평가에서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내가 미국 로스쿨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취직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고 석사도 가지고 있어. 미국 로스쿨에. 누구 뽑으실 거냐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야? 박사, 내가 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학계로 갈 거야. 그럼 박사로 바로 졸업하자마자 박사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대학생들이 이걸 안다라고 하면 저는 재벌이 될 건데 아직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학생들 취업 차별화, 커리어 확장성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대학생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은 일반적인 어학 점수나 자격증과는 궤를 달리하는 고밀도 전문성 이력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는 걸 알았다면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여하간 저도 땄을 것이다. 어떻게든 간에.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저도 미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대학생들이나 또는 직장인들 뭔가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고 직장 입장에서는 뭔가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스펙을 쌓아서 발전적인 사회 진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특강도 하는 거입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됐으니까 너도 될 수 있다라는 당신도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파하고 싶다는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완벽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교육은 여하가. 그래서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 자격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주별로 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ABA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이 인증한 이게 그 정식 로스쿨 JD를 나오거나 이거는 반드시 뭐 법학사를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똑같다. 그 다음에 ABA 인증 로스쿨에 JD 학위 없이도 변호사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어. LLM이라는 것을 나오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 싶은 건 DC바입니다.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비법학 전공자에게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주리딕션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위를 요하지 않아. 워싱턴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에 정식 로스쿨에서 26학점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뉴욕주를 꼭 따고 싶어요. 여보세요. 안 돼요. 뉴욕주는요,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LLM이든 JD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4년제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못 볼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에서 증명서류가 너가 가지고 있는, 네가 시티즌으로 있는, 그건 시티즌 저 어디요?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느냐라는 거야. 우리 사법고시 때는 뭐 로스쿨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오든 무학이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주 변호사가 된다. 이제는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로스쿨을 나가기 때문에 뉴욕주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워싱턴 DC만 해도 괜찮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갔잖아요. 자격증 갔잖아요. 그 연방법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에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해돼요? 연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이민법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DC 변호사 응시 자격 요건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넌 ABA 인증 로스쿨 법학학사. 그러니까 이거는 법학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야. 국내 법학사, 그러니까 저같이 법학 4년제를 나와도 되고, 서울 디지털대학교와 같은 사이버 대학교에서 3학년으로 편입해도 되고, 여하간 법학사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법학 전공과목으로 83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도 교양 과목을 듣지 않고 법학 전공 과목으로 다 들으면 83학점을 2년 안에 딸 수 있다. 그 다음에 ABA 인증 로스쿨에서 26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졸업장을 요하지 않는다. 워싱턴 DC바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그게 미국 7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University of School of Law, University Dayton School of Law, 오하이오에 있는 ABA 정식 로스쿨과 같이 이 비학위 과정을 해서 여름에 17학점, 겨울에 9학점을 해서 법학사가 있으신 분들은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험제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시험제도 봐. 시험제도 전환기, 레거시 UB, 지금 현재 제도, 과도한 암기 중심 교육과 실무 괴립, 분절된 평가. 그랬기 때문에 넥스트젠 UB로 바뀝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넥스트젠 UB, 워싱턴 DC바를 기준으로 해서 2028년 2월 시험부터 워싱턴 DC바는 넥스트젠 UB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률 지식 플러스 실무 기술,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써라, 세 문장으로 써라 하고 과목 수도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플러스 우리가 MPRE 시험이나 법조윤리 시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괌이나 사이판에서 3월, 8월, 11월에 그 과목을 미리 보시고 그 과목이 실무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Professional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미리 보시면 넥스트젠 UB에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이 또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체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해한 룰을 논리적인 사고 능력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업무 해결 능력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레거시 UB라는 건 뭐냐면 유니폼 바 이그제미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MB, 멀티플 초이스, ME, MPT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레거시 UB는 지금 설명 안 들어도 요것만 그냥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일차에 봅니다. 수요일 날 보고 오전 오후 3시간 객관식 200문제 사지선다. 우리가 지금 이 7법책이 이겁니다. 시빌 프리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헌법, 계약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증거법, 부동산법,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게 요겁니다. 전공서적의 3분의 2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영 혼합본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ME는 원래는 뭐야?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컨플릭트 로, 패밀리 로, 그 다음에 시큐리티 트랜잭션, 트러스트, 그 다음에 이스테이트 다 있었는데 이제는 2006년 7월부터는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만 나옵니다. 이거는 떨어져 나갑니다. MPT는 읽고 뭐야? 발췌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개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넥스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넥스젠은 매년 2월하고 7월 마지막 주 화수, 맨 마지막 주 2월 7월 화수라고 얘기했죠. 2일간 9시간, 레거시 UB는 12시간. 그렇죠? 워싱턴 DC는 2월 28일 2028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출제 과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법이잖아 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만. 에세이 과목.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는 법조윤리입니다. 이미 법조윤리 시험은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어차피 볼 거야.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확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6법, 그 다음에 미국은 요 7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당락의 8, 90% 차지한다. 7법.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의 3분의 2권도 안 된다. 반권 된다, 이제는. 그래서 뭐냐면, 멀티 초이스. 그 다음 인터그레이트 퀘스천. 이 인터그레이트 퀘스천이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는데, 에세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써라, 세 문장으로 써라.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멀티 스테이트 초이스는 사지선다도 있고 육지선다도 있다. 육지선다는 2개를 고르셔야 다. 그 다음 퍼포먼스 테스트가 이게 MPT다. 이거는 그냥 읽고 발췌해서 내 글이 들어가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표로 보시면 레거시는 암기 및 인출, 분석 및 정보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가미한다라는 얘기야. 지식의 양보다 활용 능력.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우리가요, 나이가 드시면 20대가 아니잖아요. 10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잘 못 외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넥스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한테. 그 다음 출제 과목 12과목이야. 근데 10과목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줄었어, 많이. 이거, 그쵸? 12과목보다 더 됐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분량 절감과 유형 맞춤 학습 시간 확보. 그러니까 분량이 절대적으로 절감됐어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객관식, 원오프 라이팅 답안 중심인데, 이거 객관식, 논리, 빌드업, 통합형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세이에서 우리가 I라고 그래 해서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다 써야 돼. 쓸 시간 있어요? 우리 라이팅 잘해? 못해. 하지만 이거는 빌드업 빨리 읽으면 돼. 그러니까 더더욱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쓰면 돼. 굳이 쓸데없이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의 유창함 대신 논리의 정확성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읽고 이해할 수 있잖아. 리딩이 되니까. 그래서 더 리딩이 어떻게 돼?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스피킹 히어링 없잖아요. 그렇죠? 라이팅도 이제 없어.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쉽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저 안 믿기죠? 안 믿기지만 제가 제 얘기 앞에 했었죠? 저도 됐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하기 과정은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이튼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다. 그러면 이것뿐이 없다. 비하기 과정뿐이. 굳이 복수하기 해가지고 내가 학위가 필요 없으면 난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필요하다라면 비하기 과정이 제일 낫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 가지 않는 거. 한국에서 모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현직 교수가 방학 때만.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어요. 3달 정도 돼야. 그래서 17학점.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짧아. 그래서 9학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직 교수가 미국 로스쿨과 동일한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으로 해. 근데 소크라테스 메소드 아니야.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대답 안 해.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줌 실시간 강의인데 PPT를 나눠주고 PPT를 한국식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소크라테스 메소드 하면 아무도 미국 변호사 안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온라인 LLM, 그러니까 100% 줌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17학점. 겨울은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다. 야간에 주말에 수업합니다. 우리나라 다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11시. 주말에는 토요일만 9시부터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중강이다. 온라인이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 과목은 요 미국 7법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수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다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압축해서 끝낸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길게 느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 임팩트 있게. 그리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시험 보고. 이거 얼마나 빡진 과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다. 왜?
왜? 우리는 읽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네이티브 교수님이 하면 잘 들리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읽으면 알면 또 들려요. 들립니다. 요런 과정으로 해서 여름에는 12주 정도에서 한다. 그래서 만일요. 그쵸? 요거 겨울은 7주 정도. 그래서 한 달 하고 10일 정도. 그럼 봐. 내가 저처럼 법학과를 나왔어. 4년대. 그러면은 83학점 요건도 갖추고 법학사도 있으니까 비학위 과정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5월 달 여름 듣고, 그 다음에 겨울학기 9학점 들으면 저는 내년 2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DC 시험 보면 4월 중순이나 4월 말에 발표가 나요. 5월 달에 비학위 과정을 듣기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4월에 발표 나면 저는 1년도 안 돼서 미국 변호사 되는 겁니다. 물론 MPRE 시험 그 전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법학사가 없으시는 분은 서울디지털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2년 들으시면서 그 2년 안에 또는 1년 반에 또 조기 졸업도 할 수 있잖아요.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그래서 그 1년 반에서 2년 안에 비학위 과정을 같이 들으시면 1년 반에서 2년 안에 내가 미국 DC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안에 내가 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죠. 기간 차이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이렇게 미국 변호사가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이 있는 거 모르셨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없는 거 아시죠? 이제 알겠죠?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잖아요. 미국 변호사가 되는 거는 쉽다. 미국 변호사 되고 난 이후의 커리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제가 미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처럼 비록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도 미국 변호사가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저희 있거든요. 그 지금 뭐 11,000명 정도가 저희 카페 회원님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유튜브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치면 또 유튜브 저희가 3,920여 명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특강에서 이해가 못하신 분, 좀 더 궁금한 사항은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그냥 김기태 미국 변호사 치면 KTK 아카데미 나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죠. 여하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특강이 되게 짧잖아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야. 미국 변호사 시험 어렵지 않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타임과 리딩이나, 그러니까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다 라는 것만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도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고 미국 변호사 돼서 인생이 180도 변했듯이 여러분도 커리어 전환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사실 때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그 동반자에 저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특강을 그리고 또 미국 변호사 이 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자격 취득에 대해서 특강을 갖고 특강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기회를 제가 살려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020년에 배영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실 때 저만 그 특강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저만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 되고 온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그 특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강을 들으신 분이 2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만 저 같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돼서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이런 특강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미국 변호사의 시험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또 저한테 또 연락이 오니까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